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우리 대학의 모습으로 절대평가제의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제도의 장단점,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에 서동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변화했고 우리 대학에서도 많은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업의 방식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온라인 시험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면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절대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절대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개인의 성적을 평가하며 상대평가는 타인의 성적과 비교하여 개인의 성적을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점수에 의한 성취 정도가 기준이며 상대평가는 전체에 대한 순위가 기준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S대, Y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에서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 절대평가 제도에 대해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또한 절대평가 하에서 학생들이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많은 학생들에게 높은 학점을 주면 학생 간 변별력이 낮아져 학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전반적인 학업 성취 수준도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점 기준의 설정이 매우 까다롭고 평가자의 주관이 과하게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학점이 좀 낮았던 학생들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강의자 입장에서는 평가의 자율성이 조금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편차를 둬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가 드러나는 지필고사를 많이 했다면 절대평가로 되면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교수자가 재량껏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점은 아까 장점에 좀 반대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학점을 잘 받았던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많이 열심히 해도 다른 학생들과 편차가 조금 줄어들어서 학습 의욕을 약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학점을 조금 잘 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학교 전체 입장에서는 학점 인플레가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선정할 때 너무 이렇게 고학점 받는 학생이 많아서 그 사이에서 편차를 두기 쉽지 않거나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어떤 장점을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은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을 약간 차별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은 그거를 주전공으로 하거나 복수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약간 이제 더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들한테 더 성과를 더 주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나을 수도 있는데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 학생, 전공 학생이 특정 교양을 들으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새롭게 알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교양 과목은 절대평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절대평가가 유지되더라도 교수자가 학기 초에 이 과목은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나름대로 상대평가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기존에 이제 상대평가보다는 다른 등급으로 이제 학점을 매길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의욕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자가 맡은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 쪽으로 가고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 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성취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학기 초에 이제 강의 계획서 소개할 때 학생들한테 미리 소개를 한다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곧 치러질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절대평가라는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간 과도한 학점 경쟁을 줄이고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강의와 강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에 맞으며 학문적 호기심을 메꿔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학교에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잘 없고 웬만하면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혼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대면으로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대학을 왔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익숙치 않아서 공부가 힘든데, 그러한 부분을 절대평가로 학점을 매김으로써 약간 좀 그래도 학생들이 덜 부담을 느끼게끔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절대평가 기준 자체가 강의마다 다르고 교수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또 수업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는 전공 점수를 따기 쉽고 어떤 과는 그 상대 평가 때랑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래서 좀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우리 대학의 평가 방식에 대해 재고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KNUE TV 뉴스라인 서동근입니다.